교재는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요. 2-2페이지 갈게요. 지난 시간에 그 audit definition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회계감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4가지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회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3자인 감사인이 뭐를 수집하는 거냐면은 에비던스를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 에비던스를 수집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집하게 돼 있었냐면 게스, 감사 기준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재무제표가 회사가 제시하는 그 Financial Reporting 프레임워크 따라서 작성이 됐는지를 판단하고, 결과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리튼으로 커뮤니케이션, 즉 의견을 표명하는 게 요게 오디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3번과 4번은 정리를 했어요. 이 3번 쪽에서는 뭘 정리했냐면, 우리 감사를 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 감사인 측면에서는 이 재무제표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 리포팅 프레임워크는 매니지먼트가 제공하는 거고 감사인이 제공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팅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리포팅 프레임워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 기준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S GAAP이나 IFRS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캐시 베이시스나 텍스 베이시스 따라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도 있죠. 감사인은 경영진이 만약에 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고 요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의견 달라고 하면 감사인은 요 기준에 따라 작성됐나 판단하고 의견 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서 재무제표 의견 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그 회사가 지금 재무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를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서 회사가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감사인은 unqualified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이란 말 자체가 그 기업이 재무상태나 재무성과가 뛰어나다,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unqualified opinion 준 기업도 bankruptcy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오디팅은 저번 시간에 그 감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얘기할 때 대표적인 어슈런스 업무였죠. 어슈런스 중에서도 오디팅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확신을 주는 포지티브 어슈런스를 주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examination 하는 서비스니까 가장 높은 확신을 주는 거죠. 높은 확신을 준다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의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었냐면 4가지가 있다라고 배웠고, 첫 번째가 unqualified opinion 또는 unmodified opinion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qualified, adverse, disclaimer. 어떨 때 이 4가지 의견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개수에 따라 감사를 우리가 못했다. 그럼 scope limitation. 근데 그게 중요하면 qualified고 그게 심각하면 disclaimer였고, 만약 재무제표가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 작성이 안 됐다. 그럼 재무제표에 뭔가 미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죠. 경영진한테 수정하라고 했는데 경영진이 거부했다. 중요하면 qualified, 심각하면 adverse가 되겠죠. 단 주의할 점은 unqualified opinion이 개수에 따라 모든 감사 증거를 수집했고 회사 재무제표가 100% 리포팅 프레임워크 따라 작성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중요한 exception이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확신만 제공한다는 거, 절대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가서
지난 시간에 게스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다가 끝났었는데 우리가 게스라고 하는 것은 회계 감사 기준을 지칭하는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제 요 끌고 올게요. 게스는 감사 기준을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고 이걸 구체화시킨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감사 기준이 이원화가 돼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기업을 용어로 이슈어라고 하기도 하고 비상장 회사를 난 이슈어라고 합니다. 주식을 퍼블릭한테 발행한 회사, 상장기업이 의미하는 거죠. 상장법인의 감사 기준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PCAOB 스탠다드라고 해서 별도의 감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 감사 기준은 우리가 SAS라고 해서 Statement on Auditing Standard가 별도로 있다고 했죠. 보통 시험은 SAS에 포인트가 맞춰 나온다고 했고요. PCAOB 스탠다드는 SAS를 거의 준용한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상장법인이다 보니까 조금 스트릭하게 감사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강의 진행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은 설명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드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거 만드는 곳은 PCAOB가 만들 것이고 요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오디팅 스탠다드 보드에서 만든다고 했죠. 오디팅 스탠다드 보드는 미국 CPA 협회 안에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가 SAS를 만든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게스 말고 우리가 어카운팅 시간에 배우는 갭도 있었죠. 갭은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구체적인 회계 기준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찾아야 되고 그 스테이트먼트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미국의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어카운팅 스탠다드 코디피케이션 이걸 만드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거 만드는 곳은 FASB에서 만든다라고 했고요. 상장법인 감사 기준 PCAOB 스탠다드가 SAS보다는 나중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아직 PCAOB는 100%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PCAOB가 언급하는 별도의 내용이 있으면은 이 기준을 따라가되 요게 특별한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장법인 감사도 SAS를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법인 감사는 PCAOB 스탠다드와 SAS를 두 개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거기까지 설명드렸을 텐데 지난 시간에 공인회계사의 업무의 범위를 말할 때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스테이트먼트의 종류가 뭐뭐 있었냐면 여기 SAS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SARS 기준도 있었죠. 그 다음 뭐도 있었냐면 SSA도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메인이죠. 요게 AU 섹션, 요게 AR 섹션, 요게 AT 섹션.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메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SAS를 만드는 곳은 ASB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만드는 곳도 있겠죠. 요거 만드는 곳까지 비교해서 왼쪽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맨 아래 갈게요. 2-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디팅 스탠다드 보드가 뭐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어테스테이션 기준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답 하나 나왔네. 또 AT 섹션 감사 기준 만드는 여기서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미국 규정이니까 암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SARS 기준 누가 만드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 Committee라는 곳이 있대요. 미리 말하지만 그 커미티도 미국 CPA 협회 안에 있는 커미티예요. 따라서 AU, AR, AT 전부 미국 CPA 협회가 만드는 겁니다. 그 CPA 협회에 만드는 뭐다 위원회가 다른 거죠. 그래서 AR 섹션 만드는 곳은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 Committee가 만들어요. 이것도 AICP 협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디팅 스탠다드하고 그 다음 AT 섹션은 같은 곳이 만드는 거예요. 그 SARS 기준 만드는 곳만 별도로 있습니다. 이 커미티가 오른쪽 위에 가서 국제감사 기준을 만드는 것은 또 어디냐라고 돼 있죠. 우리 감사 기준 배워야 되는 게 SAS가 메인이지만 미국 상장법인 감사 기준이 PCAOB 스탠다드였고 또 우리 국제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ISA 여기 국제 기준인데 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 밑에 봤더니 뭐가 또 많네 그지?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 Board라고 돼 있죠. IAASB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이게 국제회계사 연맹이에요. 아까 미국 염들 감사 기준 만드는 곳이 어디였죠? 비상장 경우에 ASB. 거기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 회계사 협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제감사 기준도 마찬가지야. 국제회계사 연맹 안에 있는 뭐다? 거기 보드. 그 보드가 IASB. 그 보드에서 국제감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에 써놨다는 것은 시험에 나왔다는 소리죠. 제 책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뭐다? 서머리 책입니다. 근데 워낙 시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서머리만 해도 이렇게 책이 두꺼운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내 책에 있는 것은 따로 이 책을 또 뭐다? 여러분들이 서머리 하시면 안 돼. 이미 서머리 시켜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필요한 내용 뺐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필요한 것만 최소화시켜놨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정도는 최소한 보고 가야 된다는 걸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다? 사족을 띄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건 그냥 내가 무조건 다 공부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페이지가 회계사님 너무 두꺼운데요. 예. 지금 이게 페이지를 다 더하면 한 800페이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못 보셨겠지만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탑픽 뒤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는 아니고 내가 리뷰 때 풀려고 문제를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차지하는 페이지가 여러분들 얼추 한 400페이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뭐다? 메모리 해야 되는 내용은 400페이지. 문제 푸는 게 한 400페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800페이지가 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니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 공부하면 시험 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국제감사 기준 만드는 곳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IFAC라고 그냥 약자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국제회계사 연맹 안에 있는 IASB라는 보드에서 국제감사 기준을 만드는구나 라고 그냥 이거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기간을 잠깐 정리한 거고요. 박스 밑에 여러분 한 8줄 나오죠. 네, 이거는 지금 크게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그냥 X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개정된 연역을 쭉 써놓은 건데 어차피 우리는 바뀐 거로 여러분들 공부할 거니까 과거에 바뀌는 개정 연역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스토리 말하는 거니까 그냥 X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갈게요. 3번. 지금 우리 게스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감사 기준은 우리가 넉 달 동안 배울 거예요. 이 게스의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배우는 건데 그 3번 문장 한 줄로 간단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회계감사 기준 게스는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Measures the quality of the auditor's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죠. 감사인이 수행한 퍼포먼스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지표가 뭐라고요? 감사 기준 게스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 회계감사인이 감사를 진행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뭐라고 했죠? 게스죠. 그럼 게스를 얼마나 잘 따랐나 안 따랐나가 그 회계감사의 어떤 그 수행 의무 결과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측정 잣대가 된다는 거지. 게스를 잘 따라서 감사했으면은 퍼포먼스의 퀄리티가 뛰어난 거고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제대로 뭐다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의 퍼포먼스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들으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염두의 문장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전문직이라고 하는 염들 회계사, 그 전문직 집단이라고 하면은 의사나 변호사도 포함됩니다. 우리 전문직이 만약에 법적인 분쟁이 붙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정해봐요. 그럼 의사 같으면은 의료사고, 그 다음 변호사 같으면 법률 분쟁이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계사 같은 경우는 부실감사나 회사의 부정을 발견 못했을 때 그때 그 회사 정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일 텐데 모든 전문직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책임을 지는 걸까요? 아니면 과정 책임일까요? 둘 다요? 군인들은 결과를 가지고 책임진다라고 막 구호들이 있더라고. 결과를 뭐 통해서 뭐 과정을 입증하고 뭐 그딴 소리 하는데 전문직은 결과 갖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문직은 과정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장 쉬운 게 의사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한테 만약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의료 응급사고의 수술은 아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 책임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결과 책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사한테 그렇게 하면 의료사고 법원에서 책임 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책임 묻는 거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의사가 의료 시술을 할 때 지켜야 될 뭐가 있겠죠? 의료 지침이라는 게 있겠죠. 그 의료 지침을 그 의사가 잘 따랐나 안 따랐나가 중요한 뭐다 판단 기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지쳐야 될 프로토콜을 지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죽었다. 의사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갔을 때 보통 응급실 환자가 들어가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보통 응급실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보통 들어가면 여러분들 혈압 재고 맥박 재고 피 검사하고 쭉 스캔하고 난 다음에 어디 문제 있겠다 빨리 응급 조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응급실에서 취해야 될 프로토콜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의사가 만약에 4번과 6번을 생략했어. 그리고 의료시술을 했는데 만약에 응급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 보호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가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가 누락된 건데 그 누락된 절차가 그 사람을 돌아가시게 하는데 크리티컬한 절차였다. 그러면 그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직은 과정 책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회계사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굉장히 심각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정을 감사인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적정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공시가 되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부정이 있었다는 게 검찰 조사에 밝혀졌어요. 그럼 그 회사 감사 보고서를 뭐다 보고 의사결정했던 정보 이용자들 있겠죠. 나는 믿었단 말이지. 네가 적정이라고 해서 믿었어.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상폐가 됐습니다. 그럼 피해를 받겠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법원에 불려갔을 때 회계사가 책임질 거냐 말 거냐는 것은 그 회사가 부정이 있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 묻는 게 아니라고요. 부정이 있었던 거 너 발견 못했잖아. 책임져 이게 아니고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가 지켜야 될 염두에 행위 기준. 그게 바로 뭐죠? 게스예요. 회계감사 기준이라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봤더니 회계감사 기준에 있는 절차를 회계사가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이 적발되지 않았다. 그럼 회계사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럼 게스라는 회계감사 기준이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를 다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 의미를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 게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제가 학생 때 회계감사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말하려고 한 거냐? 근데 이 게스를 구체화시킨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요? 사스야. 그 사스를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ASB. ASB가 어디서 만든다고요? AICPA 협회가 만들어요. AICPA가 어디죠? 우리 친구들이야. CPA 협회가 만든 거라고. 그럼 회계사들이 만든 거야. 그럼 회계사들이 감사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기준을 회계사들이 만든 거라고. 그러면 회계감사 기준은 뭔가 어떤 부정이 있을 때 그 부정을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뭔가 노련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스탠다드가 절대 아니에요. 회계감사 기준이라고 하는 게. 회계감사 기준은 내가 회계사로서 요런 테마랑 관련해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정당한 주의 단고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의 범위를 딱 제한하기 위한 스탠다드가 게스라고. 그러니까 게스를 공부할 때 여러분 감사 기준을 어떻게 읽으면 안 되냐면 요런 이슈에서 너는 요런 절차를 해야 돼.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다 수행하면은 이 이슈 관련된 모든 부정이 적발될 거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요런 이슈와 관련해서 나는 요거 절차만 하면 정당한 주의를 다한 거로 보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감사 기준을 이해해야 감사 기준이 이해가 된다고. 지금 대화가 되려나 모르겠다. 그럼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오디트로 가면 감사를 갔을 때 회사가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감사인이 찾아내게 돼 있어. 왜? 중요한 소송 사건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주석에 공시하셔야 돼. 그리고 질 가능성이 프라버블 하면은 장부에 부채를 미리 잡게 돼 있다고. 그게 회계 기준이에요. 우리 감사는 회계 기준 따라 작성됐나 판단하는 게 감사라고 했잖아. 그럼 소송 사건을 여러분들 회사가 숨기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걸 찾아내는 게 회계 감사라고. 그럼 여러분 회계 감사 기준에 소송 사건 절차가 지금 열거된 게 5개 열거돼 있거든요. 그럼 5개를 취하면은 회사가 숨기는 모순 소송을 찾아낼 수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 5개만 네가 수행하면 소송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내가 너한테 책임 안 물을게. 그게 감사 기준의 의미다 그거예요. 그럼 5개가 뭔가 들어봐. 여러분이 감사 가서 어떤 소송이 있는지 알고 싶어. 제가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이 스피크아웃으로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속으로 자꾸 내가 던진 질문에 속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모르는 상황이 많이 나와. 그럼 자꾸 내가 회계사로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는 게 맞을까라는 걸 연습을 자꾸 해보는 사람들은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 나와도 이때 감사인이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럼 보기 4개가 읽으면 상식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나와. 그럼 내가 회계사라면 제일 타당한 행동이 뭘까라고 초이스하는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내가 감사인의 마인드로 딱 마인드가 세팅돼 있으면은 그냥 풀어도 그게 얼추 답이 돼. 제가 회계감사 칠 때 그랬거든요.
제가 내과목 시험 쳤는데 회계감사를 시험 치고 나서 제일 불안했어요. 합격 여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세 과목은 숫자야. 풀면 답이 나와. 그럼 풀면 답이 나오니까 이게 답이다라는 거 확신이 서죠, 이게. 그래서 세 과목은 무조건 붙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풀고 나면 아니까. 아,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으면 틀린 거잖아. 근데 답이 명확하게 나와. 그 검증해봐도 이거야. 그 저는 회계사 했으니까 아, 이게 세 과목 붙겠다. 오디팅은 시험 치고 나왔는데 야,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 정답이 아니고 전부 말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회계법인 다니고 있을 때고 회계감사 한창 하고 있을 때니까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감사인의 마인드가 있겠죠. 보기 4개 보고 나라면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닐까?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면 어때? 찝찝하지. 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계감사가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인드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지. 그 마인드 세팅을 여러분들 계속 뭐다 오디 1, 2, 3 가면서 자꾸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 돼. 그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내가 뭔가 야, 자, 이런 상황에서 회계사람 어떻게 할래요? 물어볼 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인드 세팅이 되는 거지. 지금 어카운팅 펌이 들어가서 간접 경험 할 수 없잖아요, 지금요. 그럼 제 강의를 통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 속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돼. 자, 다시 본론 가서 소송이 제기 중이에요. 회사가 숨긴 것 같아. 그 소송을 찾아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절차가 있을 거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런 질문 던질 때 정말 막 대단한 절차를 막 머리에 떠올릴 필요 없어요. 회계감사 기준 누가 만든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럼 이거 절차를 다 하면 네가 정당한 주의 단고로 보겠다라고 하는 스탠다드인데 이거를 되게 뭐다 어렵거나 되게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겠지. 굉장히 generally accepted야. guess의 약자가 뭐지? 그래서 generally accepted야. 누가 봐도 그래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 정도의 절차만 하면 되는 거다. 첫 번째, 허망하다. 경영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웃으면 안 돼. 진짜 중요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여러분들 우리 회계감사 영어로 표현이 뭐죠? 어디시죠? 여러분 오딧.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항상 얘기해 주는데 저는 오디팅이라는 단어를 언제 제일 먼저 들었냐면 회계감사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이 영문 텍스트북으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오디팅 단어를 솔직히 처음 봤어요. 그럼 나는 오디팅은 회계감사라는 단어로 그 영어 어원이 느낌이 온 거야. 그럼 오디팅함 느낌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inspection, investigation, examination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디팅에 대한 단어를 처음에 뉘앙스로 느꼈어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한국 회계사 시험 붙고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때 이제 교환학생을 갔어요.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교환학생을 갔던 그 학교의 교수님 중에 재무관리 교수님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 갔던 교수님이 계신데 뭐 노벨 경제학상 받는 건 뭐 저는 관심 없는데 그 교수님이 쓴 재무관리 책을 가지고 제가 재무관리를 회계사 공부할 때 이해를 했었거든요. 학교 교수님 강의를 이해를 못하다가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책을 너무 쉽게 써놓은 거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돼. 왜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강의를 못하지? 하면서 그 책을 보고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책 저자분이 거기에 교수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기쁘겠어.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그 교수님. 근데 그분이 몇 년 후에 노벨 경제학상 그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듣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분 강의를 딱 들려고 했더니 아니나 달러 이분이 강의도 잘하시니까 바로 그냥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교환학생으로 왔으니까 학점이 필요 없어서 그때 학점 코디네이터를 찾아갔다고. 여자분이었는데 찾아가서 내가 학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교수님의 책을 보고 내가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듣게 기회를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죠? 청강이잖아요. 근데 청강에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쫙 풀어서 배경 설명했지. 그랬더니 그 학점 코디네이터가 그때 영어로 했던 게 난 아직도 기억나. Do you want to audit this class?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라고 이게 들렸겠어? 너 이 클래스를 감사하길 원하니? 이렇게 들렸겠죠. 그럼 그 순간 나는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이 여자가 내가 회계사 붙은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no 하놓고 다시 나 한국에서 왔고 이 교수님 책 감명 깊게 봤고 나는 교환학생이고 학점 필요 없고 하지만 그냥 이 클래스 그냥 듣고 싶다. 그랬더니 걔가 또 그러니까 네가 really want to audit this class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러면 오디트하고 싶은 거네. No. 한 10분은 핑퐁을 쳤네. 단어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사전 쳐보니까 오딧 청강이야. 청강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요? 우리 청중, 영어로 뭐죠? 오디언스. 강당, 오디토리엄. 이 어원 자체가 investigation이 아니야. 듣는 거지.
회계감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감사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든가 질문이죠. 계속 인터뷰해. 인터뷰에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감사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저 새끼들은 감사 보수 받고 물어보기만 하고 간다? 그렇게 블레임하면 자기는 진짜 감사의 성격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감사는 어원 자체가 듣는 거라고 돼 있어요. 오디팅이요. 절대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게 아니야. 질문하고 듣지. 그러니까 모든 감사 절차의 항상 첫 번째 퍼스트 절차가 뭐냐? 질문이야. 경영진한테 인콰이어리 한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 소송사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물어보라고 돼 있어. 경영진한테 혹시 당신 계류 중인 소송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됐죠? 자, 물어봐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그럼 숨기고 싶은 경영진은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하겠지. 그럼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뭐다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뭔가 확인한 절차가 감사겠죠? 물어보고 답변만 듣고 아 없구나 넘어가면 그건 감사가 아니고 그냥 만담을 나누고 온 거지. 감사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니까.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를 보고 이제 그 사람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까? 아까 5개 절차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질문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정말 소송이 제기된 게 있다면 그 소송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솔직히 회사에서 논의하겠죠. 중요한 소송이면. 그럼 우리 내부 법무팀이 대응할 거냐 아니면 로펌을 쓸 거냐 쓴다라고 한다면은 뭐 빅펌을 쓸 거냐 아니면은 이 업종에 전문화되어 있는 특별한 로펌을 쓸 거냐 이런 논의를 한다고. 중요한 소송이면. 그럼 뭐가 있겠어요? 회사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이런 거 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솔직히 숨기고 싶으면 뭐도 안 보여줘요. 회의록은 안 보여줄 수 있겠지. 이사회 회의록 안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없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회사 내부 회의록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지. 그럼 두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급 수수료 있죠. 프로페셔널 피. 나가면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할 거냐. 로펌한테 지급되면. 지급 수수료 원장을 한번 스캔해보래. 응? 원장을 스캔해보래. 왜? 법무법인한테 나간 돈이 있을 거라는 거지. 소송 제기되면. 그래서 보통 회계사들이 엑셀로 원장 받으면 소송 있나 없나 확인해서 키,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소송, 뭐 법무법인,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뭐 이거 다 쳐본다고. 그럼 여러분 프로페셔널 피 어카운트를 분석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원장에다가 안 쓰면 돼. 원장에다 법률 관련된 뭐다 용어를 다 지우는 거야. 그럼 컨트롤 F에서 안 걸려 나온다고 이게. 아니 거래가 별로 없는 회사는 엑셀 쭉 눈 한번 스캔해요. 근데 여러분들 큰 회사들은 계정 하나에 원장이 혹시 여러분들 엑셀 파일 끝을 본 적 있어요? 엑셀 파일이 끝이 있다고. 끝이 있다니까? 엑셀 파일이 끝이 있어요. 밑에 쭉 내리면 끝이 나와. 그 끝이 있는 파일을 본 적 있어요? 나는 여러 번 봤어. 그럼 그 파일 봤잖아요. 그럼 일단 딱 클릭해 열잖아? 열리는데 10분 걸려. 자, 하다가 착 열린다? 열렸는데 그냥 엑셀 위에 헤딩만 딱 뜨고 또 돌아가 10분. 그리고 이제 딱 화면이 나와. 아, 이제 나왔구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옆에 있는 스크롤바가 이렇게 있다가 직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응?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한 줄 끌 정도로 파일이 탁 열리는데 한 30분 걸려. 조심해야 된다, 이거. 클릭한 다음에 밑에 거 보고 싶어서 쫙 당기는 순간 뻥 나. 컴퓨터 훅 가. 왜냐면 그 버퍼 메모리가 모자라니까 확 가버린다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그게 그냥 쭉 원장 스캔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지 컨트롤 F로. 근데 원장에다가 뭐다 법률 관련 용어를 다 안 써봐. 그럼 검색이 안 돼 이게. 이해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절차가 뭐냐. 변호사한테 그 회사 뭐다 전담 변호사한테 소송 관련해서 조회서 띄우래. 그 회사 자문하는 로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로펌에다가 조회서 띄우라고 돼 있다고. 혹시 소송이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그 소송에 관련돼서 조회서 띄우는 거를 법무법인이 답변해 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럼 회사 담당자가 변호사한테 전하는 거야. 저희 회계사가요. 소송이나 물어보실 텐데 변호사님 바쁜 척하고요. 그냥 조회서 무시하세요. 그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뭐 그렇게 부탁하시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나는 조회서 답변 못 받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다시 한번 경영자와 허심탄회한 대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소송이 없네요. 소송이 없다고 네가 말한 거 서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서면으로 확인받아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검찰 조사나 국세청 조사 그 다음에 공권력이 있는 권력기관들 조사 끝나면 마지막에 뭐 받아요? 진술에 서명하라고 그래. 네가 나한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서면 다 받아가거든요. 응? 그게 마지막 감사인도 마지막 받아 나온다고. 그걸 매니지먼트 레프리젠티브 레터라고 하는데 그걸 마지막 받아요. 요게 5개야. 다시 경영자한테 물어보고 회의록 확인하고 프로페셔널 피 어카운트 분석하고 변호사한테 조회서 띄워보고 마지막 경영진한테 리튼으로 없다는 거 다시 확인받고. 솔직히 5개가 감사 기준에 나와 있는 소송 찾는 절차 5개 답니다. 이게 딱 들어봐도 회사가 원하면 뭐 하겠어요? 충분히 숨길 수 있겠죠.
제가 처음 회계감사 배울 때 왜 여러분들 힘들었냐면 나는 회계감사 기준이 뭔가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굉장히 이펙티브한 절차를 다 모아놓은 건 줄 알았어. 근데 감사를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다야? 야, 나 같아도 숨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 기준 배우니까 감사 기준이 계속 내가 회의가 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해? 야, 이거 다 빠져나가겠는데? 이게 뭐야? 의미가 있어? 나는 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 기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스의 의미. 게스가 뭐라고? 부정을 찾기 위한 굉장히 뭐다? 엄청난 전전난 절차가 집대성된 게 아니고 회계감사인이 너는 이 정도만 하면은 전문가로서 뭐다? 정당한 주의 다 한 거야. 라고 보겠다는 뭐다?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억셉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절차. 그 절차를 뭐다? 감사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3번 다시. 게스는 그래서 감사인이 감사를 잘했나 못했나 정당한 주의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감사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럼 게스라고 하는 감사 기준이 없으면 감사인한테는 굉장히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까 좁아질까? 회계감사 기준이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니까 왠지 뭔가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조항같이 보이지만 이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야. 왜? 나는 거기 있는 것만 딱 하면 된다는 소리지. 내 책임을 굉장히 제한시켜주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스 배우는 건 감사할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게스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줄 써 있는 게 바로 그 의미를 써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Guess measures the quality of the auditor's performance라는 이 표현이요. 한 줄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 그 다음 네 번째. 게스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4번 내려갈게요. 제 게스의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뭐냐? 아까 여러분 나 보세요. 이 게스가 감사 기준이죠. 감사 기준을 구체화시킨 스테이트먼트가 뭐라고 했지? 사스야. 근데 우리나라도 뭔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준 딱 만들어 놓고 시험에서 적용하라고 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죠. 우리 회계 기준도 회계 기준이 있지만 회계 기준 해석서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Q&A 하면은 답변도 주고 한다고. 감사도 마찬가지야. 사스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스를 만든 곳에다가 야,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까 ASB에서 뭐 해주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터프리테이션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하위에 여러 가지 뭐다 스테이트먼트가 따라 붙는다고. 오른쪽?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뭐를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 적용하는지 우선순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first tier가 뭐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하고 PCAOB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second tier가 있고 third tier가 있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밑에 first tier가 있고 뒤에 잠깐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5페이지에 second tier가 있고 third tier가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감사 기준이 뭐냐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럼 first tier 아까 우리 알고 있는 뭐하고 뭐? 사스하고 PCAOB 스탠다드. 그게 가장 쉬운 문제. 그런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우냐? 그 second tier와 third tier 있는 것까지 막 묶어놓고 가장 먼저 하이어라키가 높은 게 뭐냐? 이렇게 뭐다 우선순위가 맞게 배열된 걸 초이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first tier만 기억하면 안 되겠지. second tier, third tier가 뭐가 있는지 아셔야 우선순위 배열하라고 할 때 배열할 수 있겠죠. 2단계, 3단계 중에 뭐가 높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first tier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른쪽 잠깐 가 second tier, third tier 갑니다. 어차피 세 개잖아. 근데 first tier는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야. 그지? 그럼 third tier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second tier겠지. 공부하는 방법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회계감사는 외워서 쓰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멀티플은 전부 사지선다. 그리고 모든 시뮬레이션 문제는 외워 푸는 게 아니고 상호 보고 풀어 그냥 뭐다 프로블럼 솔빙 하는 거야. 사건 해석한 다음에 내가 푸는 거기 때문에 외워서 푸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든 게 객관식이라는 소리야. 그럼 사지선다는 4개 OX가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 이 말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암기하라고 하는 게 많긴 많을 텐데 어차피 암기를 막 그대로 해야 될 필요 없어. 어차피 객관식을 풀 정도의 암기 뎁스만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second tier, third tier 달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우선순위 배열하는 거니까 first tier 두 가지는 알고 있을 테니 third tier가 대강 뭔지 알면 나머지는 second tier야. 좀 요령 있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third tier 갈게요. 딱 봐도 third tier 같이 보여. 1번 뭐예요? 저널입니다. 논문 같은 거 논문. 회계감사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논문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저널 같은 거. 그럼 저널에 실린 내용이 있어. 회계감사 기준이 우선일까? 아니면 어떤 학자의 개인적인 저널 논문에 있는 그 의견이 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 당연히 사스가 공식적인 뭐다 스테이트먼트니까 더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 기준에 전혀 언급이 없는 뭔가 시츄에이션이 나왔어. 근데 아주 유명한 교수가 저널에 그런 상황에 대한 게 논문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논문도 내가 뭐다 레퍼런스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뭐다 우선순위 가장 후순위라는 거야.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2번 텍스트북이야. 교과서.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 3번에 그냥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딱 들어봐도 어때요? 하이라키가 낮아 보이지. 그래서 30티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이건 굉장히 순위가 마지막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감사인들이 부정감사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 걸리면은 그럼 원고 피고 양쪽 입장에서 법무법인이 막 의견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의견서 쓸 때 교수들한테 의견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디펜스 할 때 어떤 유명한 교수의 회계감사책에 몇 페이지의 감사 기준이 없는 내용이지만 근데 회계감사 어떤 책을 쓴 교수님의 뭔가 그 교수님의 의견이 있으면은 어떤 교수 회계감사 텍스트북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그 조항 인용해갖고 변호사들이 뭐다 변론서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다 판사가 들었을 때 완전히 뭐다 이게 확실한 법률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판단할 때 순위는 밀리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가 뭔가 얘기한 게 있으면은 참존하겠지. 그게 30티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저널, 텍스트북 이런 것들. 세컨티어 갑니다. 세컨티어는 여러분들 단어가 뭐가 나오냐? 1번에 interpretation 줄쳐보세요. interpretation. 키워드 줄쳐봐요. interpretation. 2번에 guidance. 그 다음 3번에 position. 요 세 단어. interpretation, guidance, 그 다음에 position.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입장은 그래. 요렇게 주는 단어주의기 지금. 다시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 가이던스. 그 다음 세 번째 내 입장은 그래. 포지션. 누가 이 해석을 준 거겠어요? ASB가 뭐다 만든 거잖아. ASB 어디 안에 있다고? ARCP협회가. 그러면 사스를 딱 여러분들 지금 어나운스 했는데 회계법인에서 사스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물어봤겠지. 누구한테? ASB, ARCP협회한테. 그럼 ARCP가 저희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요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이던스. 저희 입장은 요렇게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요런 단어 들어가면 세컨티어라고. 느낌 오잖아. 제일 많이 시험에 틀리는 거. 1번에 여러분 인터프리테이션만 보시면 여러분들보다 세컨티어인지 알겠지? 근데 시험장에서 뭐가 싹 헷갈리게 사스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치? 1번에 뭐가 보여? 사스가 보여. 자, 그냥 일반적인 사스는 first티어야. 근데 사스의 뭐? interpretation, 그 해석한 거는 세컨티어라고.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됐죠? 배열 순서할 때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사스가 first티어고 사스의 interpretation이 붙으면 세컨티어입니다. 그 정도로 세컨티어에 있는 단어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first티어로 바로 갈게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first티어니까 앞으로 백합니다. 2-3페이지. 자, first티어에 보니까 사스, 그 다음에 PCAOB 스탠다드 보이시죠? 그 첫 번째 문장 딱 뭐라고 되나 봐. 사스는 단순히 인터프리티브 가이던스가 아니라는 거야. 인터프리티브 가이던스는 아까 무슨 티어에 있었단 말이죠? 세컨 티어에 있었던 거지. 얘는 오소리티브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법에서 딱 지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치의 스테이트먼트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인은 감사를 진행할 때 사스를 충분히 뭐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소리. 그 다음 세 번째 줄 읽기 전에 잠깐 뒤에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뭘 거라고요? 주로 사스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사스를 보다 보면 사스를 쭉 보다 보면 이제 회계감사 기준을 배울 때 우리 책이 이제 사스를 주로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세 가지가 여러분들 있어요. 거기 표를 잠깐 볼까? 2-4페이지.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런 절차를 취하세요라고 감사 기준이 나올 때 첫 번째 unconditional requirement, 말 그대로 뭐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절차는 단어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오른쪽에 무슨 단어 붙는데요? must나 is required가 돼 있으면은 그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회계감사인이 어느 회사를 감사하든 간에 그 절차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반드시 단어에 must나 is required 붙습니다. 하나만 살짝 더 쓸까요? shall. 여러분들 shall 알죠? shall? 네, shall. 또 shall 또 이렇게 쓰지 말고 shall입니다. shall도 들어가면은 이게 unconditional requirement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should하고 틀려요. shall은 여러분들 더 강력한 여러분들마다 단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예외 없이. 그래서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라고. 성경 보면 shall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이잖아. 조건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hall이라는 단어는 unconditional requirement예요. 아셨죠? 그 다음 갈게요. 그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mandatory requirement라고 돼 있죠. mandatory requirement. 여러분 mandatory가 뭐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위에 unconditional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처음에 생각이 들지, 그지? 예, 이것도 강력한 겁니다. 원칙은 해야 돼. 오른쪽에 무슨 단어 쓰면? 그쵸, should 쓰면. 근데 should하고 위에 must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위에 must는 예외가 없어. 근데 mandatory requirement에 should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절차는 원칙은 해야 돼. 하지만 예외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mandatory requirement라고 불러요. 예외가 절대 있을 수 없어. unconditional. 원칙은 해야 돼. 하지만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 네가 그 기준을 안 따라갈 수 있는 면제, 예외가 일부 있는 뭐다 감사 절차는 그때는 should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의미는 mandatory requirement라고 하는 거예요. 나봐요. 아까 여러분들 감사 다 끝나고 나면 회계사가 계영진한테 네가 나한테 구도로 답변한 거 문서로 확인해줘 라고 여러분들 서면으로 받아 나오는 레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까 매니지먼트 레프리젠테이션 레터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거는 뭐라고 돼 있냐? 마스터라고 돼 있다고. 그럼 감사 끝나면 무조건 계영진한테는 계영진이 나한테 구두로 말한 거 중요한 거 서면으로 다 써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말한 거 확인해줘 라고 도장 받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감사 다 끝나고 나면 회계사들이 요거 서명해 주세요라고 나중에 보낸 레터가 있을 거야. 그게 매니지먼트 레프리젠테이션 레터라고. 그래서 그 뭐 합격 수위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 있던데 감사를 해본 경험은 없을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거 맞아요. 제가 파이낸셜 어카운팅 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뒤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특히 외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서도 나오고 계약서도 나오고 이메일 주고받은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풀기가 쉬울 수 있어. 그 다음 감사는 감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받아보신 분들 감사 이해할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돼. 그러면 회계감사 수업을 쭉 듣다가 나중에 이제 감사 필드로 가서 감사를 받아봐. 그럼 회계사가 뭐 자료 요청할 때 아, 요 놈이 요거 하려고 달라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감사 대응할 때도 피곤하진 않아. 왜? 공부는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배웠던 요 테마랑 관련해서 요 데이터를 요청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데이터 작성해서 가져갈 때 살짝 물어봐요. 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들 합격 수입 보면 그만 많이 나온다. 감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 수업할 때 쭉 내용 듣다 보니 아, 그때 내가 회계감사 받을 때 왜 회계감사인이 이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라는 말 되게 중요한 거라고.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봐요. 아까 계영진한테 서면으로 확인받는 건 마스터라며. 그러면 슈드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점들 절차가 뭐가 있냐? 감사 가서 여러분 그 회사가 장부에 리시버블이 잡혀 있어.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 받을 돈이 진짜 맞는지 확인할 때 회계사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여러분들 같은 뭐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절차겠어요. 내가 이분한테 받을 돈이 10억이 있다는 거야. 장부에 10억이 잡혀있어, 리시버블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한테 야, 너 정말 10억 줄 거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컨퍼메이션 띄우죠. 조회서. 그래서 우리 회계사들 오면 조회서 엄청 띄우잖아요. 채권 채무. 만나 확인하는 거야. 자, 조회서가 가장 뭐다? 좋은 정차지. 그럼 이쪽 채무자한테 야, 이 회사가 너한테 10억 받을 거 있다는데 맞아? 라고 회계사가 조회서를 띄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 10억 줄 거 있어. 그럼 어때요? 그럼 10억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지. 제3자가 컨펌해 준 거니까. 이게 뭐다? 조회서인데요. 그 조회서 띄우는 것은 감사 기준이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마스터 같이 느껴지는데 마스터가 아니고 슈드라고 돼 있어. 그럼 슈드니까 무슨 의미? 일단 원칙은 발송해야 되는 거야. 웬만한 절차는 가면은 가서 무조건 띄워야 돼. 그런데 아주 예외적 상황의 경우는 야, 이게 조회서를 띄워가지고 채권의 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 요게 너무 효과성이 없어 보여.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조회서 말고 다른 어떤 올터너티브한 프로시저가 훨씬 이 감사 목적을 더 잘 달성할 것 같아. 그렇게 판단되면은 조회서는 안 띄울 수 있어. 왜? 슈드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떤 회사가 여러분들 조회서보다 더 여러분들 효과적인 절차가 될 수 있냐 들어봐요. 조회서 말고 제3자가 확인해 준 그 답변 말고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회계사님? 이라고 가겠는데 감사를 갔는데 내가 SK텔레콤 감사를 간 거야. SK텔레콤은 여러분들 리시버블이 꽤 많이 있겠죠. 왜? 12월달 통신요금 보통 언제 이체해요? 다음 연도 1월달에 이체가 되겠지. 그럼 12월 말일자로 SK텔레콤은 전부 다 거의 리시버블 잡힌다고. 그럼 리시버블 여러분들 내역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 이름이 거의 다 나오겠죠. SK텔레콤 가입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테니까. 그러면 채권이 1000만 명이 뜨는 거야. 금액은 또 어때? 한 사람당. 조막조막 하겠지. 뭐 3만 원, 뭐 많이 쓰는 놈 한 10만 원, 뭐 쭉 뜰 거야. 그거를 조회서를 띄고 확인한다고? 1000만 명인데?
조에서 띄우고 있는 그 회계사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회계사 관두겠지 이거. 그리고 조에서 띄운들 여러분 답변할까? 여러분 SK텔레콤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여러분들 회사 주소, 여러분들 주소로 우편으로 조회서가 왔어. 당신은 SK텔레콤 통신요금 10여 마일자로 32,000원보다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회계법인한테 보내달래.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해? 미친 새끼? 하고 찍겠죠 이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조회서는. 통신회사 조회서 안 띄웁니다. 안 와요 조회서가. 그리고 1,000만 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근데 금액은 되게 미미하고. 제일 확실한 방법. 거의 모든 고객이 1월달에 이체 신청해놔. 그러면 통장 딱 가는 순간 1월 초에 거의 99.9% 돈 다 들어와요. 그럼 뭐 달라고 하는 거야? 1월 초에 그 회사 입금 통장 달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채권 명세하고 입금 통장 딱 맞추면 거의 99% 쫙 다 들어와요. 그게 제일 쉽지 확인이. 언제 조회서 띄워? 그러면 AR 컨퍼메이션 띄우는 거 보다 뭐가 더 나아요? 12월 말 이후에 캐시가 컬렉션 된 거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래서 통신회사는 조회서 안 띄웁니다. 그게 개스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다? 마스트야 슈드야. 슈드인 거지. 웬만한 회사는 조회서가 맞아. 하지만 그런 익셉셔널 케이스가 가면 조회서 말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올터너티브한 절차가 충분히 더 감사 목적을 잘 달성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은 생략할 수 있는 절차들 그런 것들은 보통 should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mandatory requirement라고 하는 거야. 아직 나 밑에 안 봤는데. 자, 그런데 원래는 뭘 띄워야 된다고? should는 confirmation을 띄워야 돼. 근데 confirmation 안 띄웠잖아. 그리고 그 절차에서 내가 뭐가 된 거지? 벗어난 거야. 디파처가 된 거지. 원래 내가 했어야 될 절차를 디파처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감사인은 자기 조서, 그러니까 워킹 페이퍼, 오디트 다큐멘테이션, 조서라는 거 자기가 감사 어떻게 날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왜 이 절차를 디파처 했는지를 저스티파이 하는 것을 꼭 문서화를 다큐멘테이션 해놔야 돼. 통신회사는요, 조회서 띄우면은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R의 실제성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여 마일 입금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조서에 상세히 남겨놔야 돼. 거기까지가 가운데 박스.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지금 이해했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한 10줄 읽어보세요. 영어 읽는 것도 연습이에요. 회계감사는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영어 읽는 것도 연습이라고요. 그 mandatory requirement가 뭔지를 쭉 설명한 거 읽어보시라고. 됐죠? 제가 말한 거 좀 이해되고 그 다음 읽으시면 영어 문장이 조금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키워드만 동그라미 칠게요. 일단 여러분들 mandatory requirement도 원칙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네 번째 줄 뭐라고 돼 있다? rare circumstance야.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depart 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키워드겠지? 원칙은 따라야 돼. 하지만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그 다음 또 하나. 대신에 벗어나도 provide 어떤 경우만? 오디터가 뭐 했을 때? 그 디파처가 왜 돼야 되는지 저스티피케이션을 동그라미 다큐멘트 할 때 다큐멘트가 뭐죠? 문서화하라는 소리야. 조서에다 반드시 쓰라는 거지. 그리고 지가 생각하는 다른 올터너티브한 프로시저, 아까 우리 조회서 띄우는 거에 올터너티브한 절차가 뭐를 통해서 뭐다 대체했었죠? 10여 말 이후에 입금 여부 이런 거로 확인해 가지고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걸 조서에 남겨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허용해 줄게. 그런 절차는 뭐다? should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이해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professional judgment입니다. 무슨 단어 붙어 있으면 may, could, might 이런 표현들을 가면은 네가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professional judgment인 거지. 그렇게 세 가지 책임의 정도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스에도 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다 unconditional하게 내가 따라야 되는 requirement가 있고, 두 번째가 mandatory requirement가 있고, 세 번째는 professional judgment.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요런 requirement는 아까 봤지만 must라든지 아니면 is required 아니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shall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should라는 표현을 쓴 거고, 요거는 may나 뭐 could 요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세 개 박스 밑에 보시면 여러분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것도 기출문제인데, 회계감사 기준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용어 중에 should consider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should consider. 감사인은 이런 것을 반드시 뭐다 고려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should consider.
그 의미가 뭐냐를 시험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 의미가 뭔가 뒤에 봐요. 그 프로시저나 액션을 할 거냐 말 거냐 consideration은 무조건 is required. 꼭 해야 된대. 하지만 그 절차를 carrying out 하는 것은 is not이래. 뭔 소리야 이게? 다시 어떤 절차를 할 거냐 말 거냐 consideration is required. 하지만 그 절차를 carrying out 하는 것은 is not required. 이해되셨어요? 봐봐요. 요런 표현이 있다 가자봐요. In this case.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 이런 상황에 감사인은 auditor should consider withdrawing from this engagemen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요 should consider가 있지. 지금 engagement라는 것은 여러분들 업무, 요 업무에서 철수한다는 소리야. 철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을 should consider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철수를 꼭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철수를 할 건지 말 건지 consideration은 꼭 해야 돼. 하지만 withdrawing 하는 게 꼭 뭐다? 필요한 건 아닌 거야. 이 문장 의미가. 자,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들어줄게요. 나중에 뒤에 fraud 배우는데 부정. 우리 감사인이 가서 뭔가 심각한 부정이 딱 발견됐는데 우리 부정이 발견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어요? 당연히 매니지먼트한테 보고하겠죠. 심각한 부정이 딱 발견됐어. 그럼 경영진한테 당연히 보고하겠지. 보고하라고 돼 있다. 그때 경영진이 쌩까.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매니지먼트가 remedial action을 취하지 않는다 말이 나와요. 오디터가 fraud가 발견돼서 매니지먼트가 리포트했는데 매니지먼트가 뭔가 필요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나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그 경우에 감사인은 그 감사 현장을 철수할 건지 말 건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부정이 있다는 걸 경영진한테 보고했더니 경영진이 쌩깠지. 그럼 나는 가방 싸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가방 싸고 나올까 말까 고민만 하는 거야? 고민은 반드시 해야 돼. 하지만 가방을 꼭 쌀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고객님들 거기 나와 있는 should consider 표현이에요. 이거 말로 장난치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의 경우에 반드시 감사인은 인게이지먼트에서 철수한다. 말 나오면 틀린 거야. 그지? 왜? 철수 안 해도 되는 거야. 철수할 건지 말 건지 뭐다? consideration은 뭐다? is required. 하지만 그 프로시저를 carrying out 하는 건 is not. 말장난이지만 시험에 출제된 적 있었죠. 그럼 뒤에 여러분들 보기에 한번 답을 초이스해봐. 그 therefore 따라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should consider의 meaning은 괄호에 보기 4개야. 번호 안 매겨졌지만 보기 4개죠 지금? Performance should be considered. 그 다음 consideration of performance is required. Performance is required. 그 다음 consideration is not obligatory 4가지 있는데 1, 2, 3, 4 보기로 넘버링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 답이에요? 답하셔야 돼. should consider 의미가 여러분들 뭐가 가장 적합할 거냐? 1, 2, 3, 4 번호 매긴다 몇 번? 넷 중에 하나겠지? 예. 3번, 4번은 다행히 안 나오네.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라고. performance를 consideration 하는 건 must 반드시 뭐다 고려해야 돼. It's required. should가 아니고. 그런데 performance에 대한 consideration은 무조건 is required.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performance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 그 다음 consideration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not이 붙어 있잖아. 이거 말장난인데 이거 공부 하나 들어가면 되게 어렵다고. 저 말 이 말 같고 이 말 저 말 같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됐죠? 까지. 그 밑에 박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잠깐 백할게요. 3페이지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읽습니다. SAS는 염다가 Interpretive Guidance 아니라고 그랬죠? Authoritative Status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SAS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SAS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가장 1순위라 하더라도 SAS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 절차를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었죠. SAS에 나온 거 중에서 뭐다 might도 있었고 should도 있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SAS가 1순위이긴 합니다만 SAS에 나와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따라갈 필요 없고 디파처는 뭐다? 가능하다. 다만 디파처 했을 때는 왜 디파처 했는지를 뭐 하게 돼 있었죠? justifying 해야 된다. 그만 얘기해. 이해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스하고 PCAOB 감사 기준은 뭐 할 때 적용되는 거죠? 오디팅 서비스를 뭐다? 제공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거 맞죠? 당연한 소리. however 마지막 두 줄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건 지금 읽으시면 이해 안 돼요. 그 however 앞에까지만 보시면 돼. 감사할 때 따라가는 가장 뭐다? 권위 있는 기준 두 가지. PCAOB 스탠다드와 SAS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기준에 나오는 감사인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단계가 3가 있다는 거 배운 겁니다. Unconditional, Mandatory, Professional Judgment. 됐죠? 오케이, 넘길게요. 2-5페이지 갑니다.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우리 감사 정의에서 이 재무제표 주장에 대한 걸 배울 건데 단언컨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 재무제표 주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Financial Statement Assertion요. 자, 요 개념을 정리할 건데 뒤에 잠깐 넘겨오세요. 이 6페이지를 넘기시는 순간 여러분들 박스와 덩어리 하나 크게 나와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주장이다라고 메뉴에 제목돼 있죠. 그러면서 크게 1번, 2번, 3번 3개의 캐테고리가 있고 다시 주장에 몇 개의 캐테고리? 3가지 캐테고리가 있고 캐테고리별로 또 다시 뭐다? 5개, 4개, 4개 총 13가지의 주장이 있다라고 감사 기준 얘기를 해요. 다시 3개 캐테고리 안에 몇 개의 주장이 있다? 13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됐죠? 하나씩 볼게요. 1번 캐테고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어디 동그라미 치냐면 transaction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칠게요. transaction이요. 1번 양괄호에 그 긴 제목에 transaction에 줄 쳐보시라고요. 밑에 두 번째 캐테고리 거기에 키워드는 밸런스가 키워드입니다. 밸런스. 2번 양괄호에 밸런스. 거기 assertion about account balance라고 돼 있잖아요. 밸런스. 그 밸런스가 키워드. 그 다음 3번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뭐다? 거기 맨 마지막에 presentation and disclosure 이거는 같이 줄 치고 여러분들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쓰지 말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3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밸런스 캐테고리.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가 트랜잭션 캐테고리. 우리 교재는 이게 먼저였지만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다음 세 번째가 프레젠테이션 앤드 디스클로저 캐테고리. 재무제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3가지 범주가 나오는데 우리 재무제표의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2가지가 뭐하고 뭐예요? 물론 4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BS하고 IS죠. 우리 BS는 여러분들 거래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잔액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상태표는 밸런스를 보여주는 거잖아. 왠지 요거는 무슨 재무제표 같대? 이게 BS야, BS. 얘는 거래가 나오는 거래.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여러분들 공시야, 공시. 그럼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풋노트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그런데 지금 여기 캐테고리 들어가는 주장들 있죠? 이거 결국 시험장 가기 전에 주장의 종류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은 안 외워도 되는 게 이 주장이란 개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6달 회계감사 강의 들으면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안 외우려고 해도 막 들어가 버려. 그래서 지금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왜 나온 개념일까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지금 해야 되는 방법론을 뭐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비유를 하자면 주장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걸 지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암기하지 말고 그걸 잘 여러분들 포커스 맞춰볼게요. 게다가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오늘은 그 1번과 2번만 지금은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됐죠? 1번과 2번, 3번 X 하지 말고 뒤에 배운다고. 응? 뒤에 배우니까 3번은 좀 보류하고 1번과 2번 그 2가지만 지금부터 잘 이해해 볼 테니까 따라옵니다. 자, 우리 밸런스 시트에 우리 BS 한번 그려볼게요. 쓰지 마세요. 여기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30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가요. 지금 재무제표 주장이라고 돼 있죠. 우리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진이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13가지의 뭐다 주장을 하는 거로 회계감사는 간주를 하겠대. 경영진이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러면서 재무상태표에 대표적인 자산부채가 있잖아요. 그 자산부채를 통해서 경영진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밸런스 캐테고리의 주장이 몇 개 있다고 되냐 보세요.
2번 양괄호가 밸런스 카테고리잖아요. 주장 몇 개? 4개가 있지. 첫 번째 existence, 두 번째 right and obligation, 세 번째 completeness, 네 번째가 valuation, allocation,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주장을 하는 거로 보겠대. 4가지가 뜬금없이 뭐냐?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저 봐요. 자, 재고가 1030억이라고 어떤 회사가 딱 장부에 표시한 다음에 정보 이용자한테 BS를 딱 어나운스했어. 그럼 요것만 딱 봐. 그럼 사람들이 경영자가 나한테 명시적으로 뭐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이 회사 재고가 1030억 정도 해당되는 재고가 실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칙이. 경영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 1030억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있어요. 실제 있어요 라는 주장, 영어로 existence. 이거 실제 존재합니다. 그 주장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두 번째, 다시 봐요. 1030억 딱 보는 순간 우리 회사 1030억 정도 재고 창고감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existence인데 이 1030억 말 안에는 뭐도 포함된 거냐?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모든 재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반영했더니 그게 1030억이에요. 그런 의미도 담기는 거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 다 더하면 1030억입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잖아. 나 완전하게 다 반영했다 빠진 거 없이. 그게 여러분들 아까 3번인가? 컴플레니스. 다 반영됐다는 거야. 자, 들으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강의 들을 때 저도 기억이 나. 생생히 기억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회계감사 이제 2차 시험 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 첫째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어. 이거지선스. 그때도 이게 개념이 있었거든. 실제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컴플리니스. 다 있다는 소리죠. 밸류에이션. 값이 맞다는 소리입니다. right. 질 거란 소리죠. 다음. 뭐야? 교수님들 강의가 그렇지. 왜? 그분들은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냥 이 정도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 평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린 평민이잖아. 이해가 안 돼. 뭐야 그래서? 다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스페셜 날리지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똑똑하면 일반 사람들 따라가지 못한다고. 자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나온 거야? 하고 강의를 쭉 듣고 실제 시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자 봐요. 지금 existence가 뭐라고? 실제 있다. completeness. 다 반영했다. 상식적인 얘기지?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봐. 내가 지금부터 질문해 볼게. 어떤 회사가 재고가 100개 있다라고 장부에 돼 있는 거예요. 자, 따라가요. 창고에 가서 재고를 카운팅해 봤더니 90개밖에 없는 거야. 됐지? 자, 장부에는 100개 있다고 돼 있는데 막상 딱 가보니 90개밖에 없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경영진이 100개 있다라고 난 주장했죠. 그 주장에는 existence라는 주장도 있고 완전성이라는 주장도 있을 텐데 지금 100개가 있다라고 했지만 창고가 보니까 9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진이 말한 existence와 완전성 2개 주장 중에 한 주장이 틀렸습니다. 어떤 주장이 틀린 거죠? 2개인데 답이 다 들리네. existence 뭐 이게? 에? 봐요. 지금 100개 있다고 장부에 적혀 있었죠. 창고에 가보니까 9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existence가 뭐냐? 내 장부에 잡혀있는 거 실제 창고 가면 있습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100개가 딱 가보니까 있어 없어? 없지. 10개 비잖아. 그러면 실제 10개는 존재하지 않은 거야. 그럼 existence라는 주장은 틀린 거지. 완전성은 틀렸을까 맞았을까? 완전성은 틀리지 않았지. 왜? 지가 들고 있는 90개는 누락하지 않고 다 반영했잖아. 90개는 장부에 다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근데 없는 재고 10개를 더 잡아놨잖아 지금. 그 완전하게는 반영한 거야. 빠진 건 없지 지금. 지금 대화하는 거 맞죠? 90개를 빠뜨린 건 없는 거야. 그런데 없는 재고를 잡아놨어. 그럼 10개가 뻥튀기 되는 거지. 그럼 잘 들어요? 우리 회계감사에서 요 계정에 existence 주장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회계사들이. 그럼 그 잔액은 과대계상됐다는 소리야? 과소계상됐다는 소리야? 장부가. 지금 과대계상돼 있는 거잖아. 실제는 90개인데 장부는 100개니까. 그래서 overstate 됐을 때 감사인들은 existence한 주장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반대 가자. 내가 100개가 장부에 잡혀 있어요.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110개가 있는 거야. 더 있어 재고가. 그럴 수도 있다고. 재고 관리 안 된 사람들은 가보면 진짜 재고가 막 엄청 많아요. 그 자기들도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많아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협찬 받으면 의상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입고 그냥 그 창고에 걸려있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연예인들 한 번 입고 안 입는 옷 있거든. 근데 보통 그 의상이 관리가 안 되면 실제 가보면 엄청 많아. 근데 사람이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재고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장부에 100개라고 했는데 막상 창고에 가보면 110개가 있어. 가자. 이그지스턴스. 저희 100개 존재합니다. 주장이지? 창고에 가면 이 100개 있어 없어? 있지. 근데 100개 말고 더 있어 10개가. 근데 10개가 지금 장부에 빠져 있잖아. 그럼 이건 완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지. 10개가 반영이 다 안 됐잖아 이게. 그럼 이게 뭐다? 장부가 지금 과대돼 있어요? 과소돼 있어요? 과소계상돼 있는 거지. 과소계상돼 있으면 이건 완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어떨 때는 같아 보이지만 이그지스턴스 주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과대계상된 거고 완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면은 이건 언더스테이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봐요.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은 지금 요 주장 안에 지금 두 가지 먼저 얘기했네. 이그지스턴스, 그 다음에 컴플리니스 다 얘기하고 여러분들 얘기하자. 일단 두 가지 주장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그지스턴스에 문제가 있어? 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북밸류가 오버스테이트 있다는 소리야. 완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거는 북밸류가 언더스테이트 있다는 소리라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right하고 valuation allocation. 여러분 재고는 1030억인데 재고 자산은 value부터 하자. 일단 여러분들 재고는 여러분들 FIFO나 뭐 평균법 써가지고 원가 배분해야 되죠. 근데 연말에 가서 혹시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은 저가법이라는 평가를 해야 돼. 회계는 원가와 시가 둘 중에 낮은 거로 가게 돼 있다고. 그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그렇게 저가법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회사가 재고 1030억. 아무런 말 안 해도 우리는 경영자가 뭐라고 주장한다고 간주하는 거냐면 우리 만약 회사가 FIFO를 써. 그러면 선입선출법 따라서 원가 계산 제대로 했고요. 혹시 시가 떨어지면 저가법 평가 적절히 한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밸류에이션. 우리 제대로 뭐다? 평가했다는 거지. 재고,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 제대로 뭐다? 계산한 금액이에요. 이게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됐죠? 오케이? 그 다음, right. 여러분 자산 쪽에 재고 잡혀 있어. 그럼 아무런 말 안 해도 요 재고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거지. 이거 회사 거라는 주장이야. right. right. 우리 겁니다. right. 권리. 됐죠? 자, 그럼 봐. 어떤 회사가 재고 1030억 장부에 잡혀 있으면 우리 이거 실제 존재합니다. 빠진 거 없고요. 밸류에이션 제대로 한 거고요. 진짜 우리 거예요. 요렇게 4개의 주장을 하는 거로 회계감사에서 보겠대. 자, 그럼 이해는 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so what?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이 개념이 왜 나왔을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이해하니까 내가 주장 개념이 공부할 때 이해가 되더라고. 자, 가요. 재무제표 주장이라고 돼, 제목이. 재무제표를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시간이에요. 근데 파이낸셜 어카운팅 책에 저 재무제표 주장이라는 개념은 없어. 그럼 저 개념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회계감사 때문에 나온 거야. 그 회계감사에서 재무제표 주장이 왜 나온 거냐? 자,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제로 베이스에 여러분이 나의 스텝입니다. 요번에 나랑 같이 감사 갔어요. 내가 지시했습니다. 자, 이 회사, 김회계사 지금 1030억 잡혀 있는데 1030억 저거 맞나 확인해봐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사인했어요. 머릿속에 상상해봐. 내가 지금 재고를 확인해야 돼. 기말감사에서 파트너가 1030억 확인하라고 시켰어. 근데 아무런 디렉션 안 주고 지는 강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우리 회계사들 같은 애 1030억 확인해봐. 한 다음에 지는 강의 간다는 거야. 그럼 1030억을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그럼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절차를 취할 거냐 뭔가 프로시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1030억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1030억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재고 실사일걸? 창고가 세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보통 일반 쌀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자기는 지금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재고는 대표적인 게 실사지. 그럼 가서 내가 창고에 가 재고를 세봐. 그 다음은? 같이 퇴근이야? 어? 자, 내가 왜 이 화두를 던지는 거냐면, 봐요. 주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계정을 맡았을 때 어떻게 감사를 처음에 시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뭔가 앞에 로드맵이 안 나오죠. 그냥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지 뭘 먼저 해야 될 건지 뭐 로드맵이 안 서잖아. 그런데 감사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로드맵을 던져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회계감사 수행하는 감사인들은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밸런스 캐테고리, 자산부채 검증할 때는 경영진이 요 4개의 주장을 하는 거로 볼 거야. 그래서 이 4개의 주장이 맞으면 우리는 적정 줄 거야. 그 소리예요? 이 4개의 주장이 맞으면 나는 감사 목적이 달성되는 거 보겠다는 거야. 그럼 봐볼게. 첫 번째 무슨 주장? 이그지스턴스. 하나씩 주장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장이 4가지가 있지. 주장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그지스턴스. 실제 존재한다는 주장이지. 그럼 실제 존재한지 가서 봐야 되겠네. 그래서 실사를 가는 거예요. 실사 가서 잘 봐. 회사한테 여러분들 재고 목록 받겠죠. 연말에 재고가 뭐 있는지 받아가지고 창고에 가 실사해.
다 볼 수는 없죠, 우리. 샘플 베이스야. 왜? 우린 절대적 확신 주는 거 아니니까. reasonable assurance, 샘플 베이스로 감사한다고? 자, 그러면 실사할 때 내가 실제 존재하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창고에 이제 물건들 많이 쌓여있죠? 내 손에 뭐 들려있어? 재고 리스트 들고 있어요. 샘플 뽑아. 저기 창고에서 샘플을 먼저 뽑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재고 목록에 샘플을 뽑아서 가야 돼요? 잘 들어봐. existence 확인한다는 건 요 지금 리스트에 있는 물건이 실제 있다는 거야. 그럼 샘플 어디서 뽑아야 돼? 여기서 뽑아야 돼. 여기 진짜 있나? 그럼 여기 샘플이 뽑아서 이 재고 어디 있죠? 저기 있는데 회계사님 가서 해봐. 개수 맞나? 그 다음 요 샘플 뽑았습니다. 요 재고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가서 해봐. 샘플 뽑아. 확인해 봤더니 있어. 다 있구나. 요게 existence 확인이야. 그럼 요렇게 감사하면 여러분들 무슨 주장밖에 확인이 안 된 거죠? existence는 확인된 거야. 오케이. 왜곡 표시 없어. 두 번째 완전성. 완전성? 요 리스트가 요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반영하고 있나를 보는 거야. 그럼 샘플 뽑을 때 절대 리스트 출발하면 안 돼. 왜? 완전성은 누락된 거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장부에 출발하면 이미 있는 거잖아, 이거. 여기 없는 걸 찾고 싶다고. 거기 실물로 있는데 누락된 거. 그럼 샘플 어디서 뽑아야 돼? 창고에 있는 재고 중에 랜덤하게 샘플 뽑아야 돼. 보니까 아이디 넘버가 뭐 710원이야. 개수해봐. 20개야. 710원 쫓아가 봤어. 보니까 19개야. 한 개 비지. 그렇게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완전성. 출발점이 다르지. 스타팅 포인트가. 그 나중에 배운다. existence 확인은 무조건 from the book이야. 근데 완전성 검사할 때는 from 무조건 evidence야. 이 말 이해돼요? existence 확인하려면 무조건 book에서 evidence로 가야 돼. 이게 느낌 와야 돼. 근데 완전성은 뭐가 출발점? evidence에서 뭐로 가야 돼? book로 와봐야 된다고. 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시험에 여러 번 나오지. 나중에 뒤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해해보라고. 자, 했더니 누락된 게 없어. 그럼 뭐하고 뭐가 확인된 거죠? existence, 완전성 두 가지가 확인된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갈게. valuation 확인하고 싶어요. valuation이 뭐냐면 재고 계산을 맞게 했나 보라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창고에 가서 수량 세가지고 여러분들보다 개수가 맞나 확인한 것은 P 곱하기 Q에서 뭐가 확인된 거냐? Q가 확인된 거지, 수량. 계산이 맞게 계산됐는지는 회계팀에 와서 원가 계산 내역을 받아봐야 되겠죠. 현장 철수하고 회계팀 와서 원가 계산 내역 달라고 한다고. 그럼 엑셀 받아가지고 원가 계산 내역 쭉 확인하고 그 관련된 증비 다 확인했더니 프라이스 검증도 프라이스도 제대로 계산이 됐어. 그럼 무슨 주장까지 확인이 된 거죠? valuation. 자, 이제 뭐 남았죠? right. 하나 남았어 이제. right이 뭔데? 진짜 자기 거라는 거야. 그거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 아까 창고 와서 카운팅 할 때 실제 재고 존재하지만 그 재고가 얘 건지 모르죠. 실사에 대비해서 경쟁회사한테 잠시 재고를 빌려서 실사할 때 보여줄 수 있어. 그 다음 실사 끝나면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현장에 있긴 있었잖아. 그럼 existence 맞아. 하지만 얘게 아니었지. 그럼 right 주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감사위는 재고가 있으면 진짜 얘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진짜 얘 거냐 확인할 때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아까 창고에서 봤던 그 물건 진짜 이 회사 건지 확인하고 싶어. 어떤 절차가 있을까? 자, 계속 말한다. 우리 감사 기준은 guess야. 들었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제일 합리적이겠다. 그런 절차라는 거지. 대단하게 막 진짜 이 회사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하듯이 막 계좌 추적하고 목 잡고 막 저기 막 특공대 투입하고 하지 않는다고. 아침에 강북에 가는데 미팅이 늦었잖아. 40분. 한남대교 가는데 나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아침에 체포조가 들어갔는데 몰랐다고. 한남대교 딱 입구에서 갑자기 차가 막히는데 아차 잘못 들어왔다. 한남대교 중간에서 한 30분 기다렸지. 그랬더니 경찰이 딱 중간에 오더니 유턴 하실래 안 할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한남대교 아침에 다 유턴했습니다. 거기서 다 유턴 돌아갔어요. 한 40분 늦었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다시 진짜 얘 건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회계사 할 수 있는 진짜 이 회사 거냐 확인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증빙이 뭘까? 창고에 있는 재고가 진짜 얘 건지를 내가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guess야. 제너럴리 억셉트 할 수 있는 절차가 뭘까? 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재고를 발로 빵 한번 쳐봐. 그랬더니 담당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 얘 놀라는 거 얘가 맞구나. 자, 내가 이렇게 절차에다 쳐봐. 웃었죠. 웃었다는 건 guess가 아니야. 억셉트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문제 풀 때 판단해 봐야 돼. 이게 뭐가 제일 상식적일까? 우리가 진짜 내 거냐 네 거냐 권리 의무를 표창하는 출발점 뭐예요? 거래선 계약서입니다. 네가 이 재고 샀다면 살 때 계약서 쓰지 않았겠냐? 계약서가 계약서. 이 재고를 매입한 계약서 가져오래. 그래서 나중에 배운다. 컨트랙부라고 돼 있다고. 대단한 절차예요? 상식적인 절차야? 상식적인 절차야, 감사는. 자, 계약서 받습니다. 또 네가 진짜 물건 산 거라면 벤더가 물건 나한테 팔면서 돈 달라고 뭐 끊었을까? 인보이스 끊었겠죠? 컨트랙 보고 인보이스 보라고 돼 있다고. 오디트 가서 배워. 시험도 여러 번 나왔지.
어렵지 않잖아요. 상식적인. 그래서 내가 뭐다 외우는 건 아니라고 이게. 들어보시면 당연한 거지. 계약서 봐야 되겠구나. 진짜 얘가 물건 산 거라면 돈 달라고 인보이스 끊었겠네. 통장에서 돈 나간 내역이 있겠네. 이런 거 보라고 돼 있다고. 자, 들어요? 지금 여러분 재고에 지금 내가 몇 개 주장이 있다고? 4개. existence, 완전성, valuation, right. 다 확인했죠? 자, 주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자기가 감사를 다 해놓고도 이게 단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막연한 뭐다? 컨선이 생긴다고. 근데 게스에서 주장을 몇 개를 딱 끊었어. 4개야. 4개 확인하면 돼. 그 4개 네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감사 목적이야. 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인이 감사할 때 회행장이 뭐다? 체계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감사정에 뭐라고 돼 있었냐? 시스테메릭 프로세스라고 돼 있었죠. 증거를 수집하는 시스테메릭 프로세스라고 돼 있었어. 그 시스테메릭하게 갈 수 있는 가장 뭐다? 나한테 중요한 개념이 주장 개념이야. 요렇게 4개의 주장을 확인하는 게 너의 감사 목적이야. 그 4개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엄청 뭐다? 감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내가 살짝 하나 바꿔볼게. 책은 좀 이따 봐요. 책 찾지 마 제발. 계정만 바꿀게요. 재고 아니야 이제. 채권이야.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어사인해요 이제. 채권이 지금 장부에 1030억 잡혀있다. 어제는 그냥 퇴근해서 오늘 일 좀 하자. 1030억 좀 확인하자라고 내 시켰어요. 자, AR 1030억 확인할 때 어떤 절차 할 거냐? 이제는 우왕좌왕하면 안 돼. 뭐를 떠올려? 주장. 첫 번째, existence. 이 채권 정말 존재하냐는 거야. 그거 확인하려면 뭐 하는 거죠? 이 채권이 진짜 받을 채권이 맞냐 물어보고 싶으니까 아까 뭐 발송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 당연히 채무자한테 조회수 띄워보는 거지. 야, 너가 저놈한테 이만큼 받을 거 있다는데 너 정말 이한테 이만큼 줄 거 있어? 라고 물어보는 컨퍼메이션 띄운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맞다고 답이 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주장이 확인됐죠? existence, 실제 채권이 있구나. 근데 조회서가 답변이 오면 실제 존재하구나만 확인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줄 돈 있다 나한테 말했으니까 모두 확인됐게 right도 확인됐어. 받을 권리 있는 거 확인됐잖아. 그래서 나중에 배운다? 우리 컨퍼메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개형지 주장이 뭐냐? 답이 existence right이라고 배운다. 이해돼요? 이해되잖아. 아, 진짜 존재하는구나. 정말 받을 돈 있구나. right? 근데 완전성하고 valuation은 미안하지만 확인이 안 돼요. 왜? 자, 봐봐. 내가 이 사람한테 10억 받을 거 있는데 맞아요? 줄 돈 있어요? 물어봤다?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줄 돈이 8억밖에 없었어. 근데 내가 장부에 10억이 잡혀 있었던 거야. 그럼 overstate 되는 거 지금. 그럼 overstate 있다는 건 existence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10억까지는 안 되는 거지. 8억밖에 없다고. 근데 10억 마저 물어봤어, 채무자한테. 그럼 채무자 뭐라고 그래? 가만히 있다 물고 있겠어요? 바로 전화가 직접 오겠어요? 직접 전화 오겠지? 과대 계상된 건요, 조회수 때문에 바로 반응이 와. 뭔 소리 너? 내가 너한테 8억밖에 줄 돈이 없어. 뭔 소리야? 뭐 10억이야? 바로 반응 온다? 반대 갈게. 진짜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억이야. 근데 장부가 8억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과대 계상입니까? 과소 계상이에요. 언더스테이트야. 이 상태에 조회수 날리잖아? 답이 안 와. 그지? 이 사람은 10억이 줄 돈이 있는데 채권자가 나 너한테 8억 받을 거 있지만 하면 2억이보다 로또 맞은 거지? 이해돼요? 채무자는 답변 안 준다고. 기출문제야. 조회서 완전성 확인 안 된다? 왜 확인이 안 되냐? 답이 뭐였게? 언더스테이트 된 것은 커스터머가 보통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답이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 이게. 과소계상된 거는 조회서 확인이 안 돼요. 상대방이 답변 안 주지. 그래서 완전성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 조회서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회계사들이 AR을 조회서 띄운 다음에 답 맞으면 감사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existence와 right밖에 확인이 안 됐어 지금. 그 완전성이나 valuation 따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 완전성 확인 누락된 채권 찾아야 돼. 그럼 누락된 채권 어떻게 찾는 거냐? 보통 회사가 기중에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보통 어떨 때 매출 채권 누락이 많이 되냐면 12월 달 내가 매출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매출을 깜빡 누락하고 안 잡는 케이스가 대부분 매출이 누락되는 케이스라고. 대표적 케이스 내가 수출을 해요. FOB 쇼핑 포인트로 물건을 보냈어. 12월 말에 출고가 된 거지. 연말짜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거야. 그럼 저쪽도 도착 안 했지. 그 뭐다? 선적 서류 뭐다? 딜리버리 안 된 거야. 인보이스도 미처 안 나간 거지. 근데 12월 말이라 물건이 출고됐다고. 그 쇼핑 포인트라는 것은 쇼핑하는 순간 내가 프리가 되는 거야. 그 회계상은 내가 뭐다? 매출 잡아야 돼. 근데 태평양 가운데 중동 떠 있고 딜리버리 컨펌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 빠지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매출 누락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12월 말 전에 출고 리스트 달라고 그래. 12월 말 한 일주일 전 출고 리스트. 창고에서 물건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매출됐다는 소리잖아요. 그 리스트 쫙 받아가지고 이게 매출로 다 탔나 하나씩 확인해봐. 그럼 그런 거 중에서 빠지는 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매출 누락된 거지. 그 누락된 거를 장부에 잡으러 가는 게 완전성 검증이에요. 이해되죠? 자, 마지막 밸류에이션.
핵심 조에서 띄우면 상대방이 맞다고 하는 순간 밸류도 확인된 거 아닌가요? 채권에서 밸류에이션은 진짜 그 금액이 맞냐도 보는 거지만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말에 못 받을 거라 판단되면 대손 설정하게 돼 있죠. 그 대손이 맞게 설정된 날까지 확인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야. 밸류가 맞게 됐다는 것은 회계 기준 따라 밸류가 됐다는 거니까 회계 기준이 채권 같은 경우 연말에 실제 네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잡혀있나 확인하는 게 밸류에이션이라고. 내가 15 맞냐 물어봤어. 답변이 와서 15 맞다고. 그럼 채권이 존재하는 건 확인했지. 정말 10억을 걔가 뭐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죠. 답변 줬는데 답변을 보내는 순간 목소리가 갑자기 다운돼 있어. 너 왜 그러니? 나를 찾지 마라. 뚜뚜뚜 뭐야 이게? 잠적을 해버리는 거지? 10억이 맞다는 답은 왔어. 근데 연락이 안 돼. 보니까 회사가 뱅크럽스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띄워갖고 조회서 받으면 진짜 그 채권이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돈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채권의 회수 가능성 다시 판단해 봐야 돼. 그럼 그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그 회사의 뭐 담보 능력이라든지 이거 확인해 봤고 회수가 안 될 거라 판단하면 대순 설정해야 된다. 이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자, 지금 4개의 주장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뭐다 확인하는 게 감사 목적이라다 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벤토리 A로 갈아 끼니까 어때요? 대강 할 수 있겠죠? 감사가 된다고. 주장만 하니까 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실제 존재하는지 빠진 거 있는지 밸류가 맞는지 진짜 얘 건지 이거 확인하는 게 감사해요. 그게 밸런스 캐테고리 주장 4가지. 이번 양괄호 쪽 4가지 써있는 말 읽어보세요. 그 4개의 주장의 정의를 읽어보시라고. 일단 왼쪽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서 내가 설명했던 게 오른쪽 얘가 다 나와. 쓰지 말라고 한 거야. 내가 매출 채권 가지고 여러분 2개 박스 있죠? 그 밑에 박스부터 한 거야. 밸런스 캐테고리, 이그지스턴스, 완전성, right, 밸류에이션 내가 설명했던 게 쭉 나오거든요.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주장이라는 개념이 감사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말 맞나봐요? 결국 감사인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런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사인의 감사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박스 맨 마지막 두 줄 뭐라고 되냐 봐. 박스 밑에. 재무제표 주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의미로도 쓰인다고 돼 있어요. 오딧, 오브젝티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주장 확인하는 게 감사 목적이다 그거야. 그게 느낌 와야 돼요. 여기 봐요. 지금 우리 밸런스 캐테고리 주장이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손익계산서 갈게요. 여기 이제 매출액이 1,000억이 있다. 장부에 잡혀있다라고 보자. 다시 왼쪽 가면 여러분들 트랜지션 캐테고리엔 주장이 몇 개 있다고 돼 있어요? 5개요. 5개. 자, 근데 요 4가지랑 비교해 볼게요. 저 보세요. 요 이그지스턴스하고 같은 개념이 뭐냐? 요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요게 occurrence예요. 봐봐요. 우리가 자산 부채는 정말 이거 존재하는 겁니다라는 의미죠. 이그지스턴스가. 근데 거래는 이거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거 실제 발생한 거래요라고 표현이 맞는 거잖아. 우리나라 말로도. 그러니까 이그지스턴스하고 occurrence는 같은 개념이야. 다만 재무상태표는 요 표현을 쓰는 거고 손익 쪽은 요런 표현을 쓰는 거지. occurrence. 이거 실제 발생한 거래다. 그 다음 완전성은 똑같이 가요. 우리 누락하지 않고 장부에 다 반영했다. 수익과 비용이잖아. 손익계산서는. 자산과 부채는 권리 의무란 개념이 있어. 근데 수익과 비용은 권리 의무란 개념은 없다고. 그래서 right and obligation은 미안하지만 여기는 없어요. 주장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valuation and allocation이었거든. value가 맞다. 손익 쪽은 금액이 정확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주장 개념이 뭐라고 돼 있냐면 accuracy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같은 의미야 이게. 다만 자산부채니까 이런 표현 쓰는 거고 수익비용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럼 3개는 뭐다? 같은 거야 이게. 근데 2개가 더 있어. 손익 쪽은 하나가 뭐냐? 그거 보시면 컷오프라는 주장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주장이 뭔가 봐요. 컷오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요거 12월 말로 딱 연말 끊었을 때
12월 30일 전후로 막 거래들물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12월 말 전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에 반영했고 12월 말 이후에 발생한 거래는 이후에 적절히 반영했다. 즉 기간 기속을 제대로 뭐다? 내가 잡아서 회계 처리했다는 주장이 컷오프예요. 이해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나 매출로 지금 1,000억 잡았는데 이거 분류가 잘 돼 있다는 표현이야. 무슨 말이냐? 회사가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 부동산 임대 수익을 여기 매출 잡은 거야. 보통 우리 임대 수익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로 가야 돼?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의 수익 가야 되겠지. 근데 매출로가 있으면 분류가 잘못됐단 말을 쓰는 거야. 우리 분류도 맞게 됐습니다. 우린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만 여기 매출 잡았습니다. 이 주장이 클래시피케이션이야. 그럼 여러분 집어넣어보자. 내가 매출 1,000억을 확인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몇 개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요 5개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자. 첫 번째. 실제 발생한 거냐? 1,000억이 실제 발생한 거냐? 그럼 회사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뭔가 과대계상 여부 확인할 때는 장부가 출발점이었죠? 그럼 회사한테 매출 원장 달라고 해. 매출 원장.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출 다 합한 게 염들 1,000억인 거잖아. 그럼 1월부터 12월 말 매출 원장 쫙 다운로드 받아갖고 중요한 거 샘플이 탁탁탁 뽑아서 이 매출 관련 증빙 보자. 그럼 매출할 때 증빙 있겠죠? 뭐 계약서 쓴 거, 선적 서류, 출고증, 그 다음에 운송 서류 이런 거 있겠지. 인보이스 끄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봤더니 다 있어. 그럼 뭐야? 발생한 거 맞네. occurrence. 두 번째, completeness.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뭐 달라고 해? 이 회사가 수출업자야? 선적 서류 다 가져와. 그지? 선적 서류 있다는 것은 선적됐다는 거잖아. 그럼 뭐 잡혀야 돼? 매출 잡혀야 되겠지. 선적 서류 샘플 뽑아서 혹시 매출 원장에 빠진 거 있나 보는 거야. 반대로 에비던스에서 북으로. 완전성. 그 다음에 숫자 맞나 확인하는 거 인보이스 같은 거 보면 되겠지. 인보이스 끊긴 거 확인해서 금액 맞나. 또 수출 같은 경우는 외화 환산 같은 거 잘 됐나 확인하는 거. accuracy. 기간 지속 잘 되나 보는 거지. 그럼 12월 30일 전후 뭐다 거래들 샘플 쫙 뽑아서 요게 요 잡히는 게 맞는지 요 이후에 잡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선적 날짜, 선적 조건 확인해 가지고. 분류 만나 보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이 실제 맞는지 보는 거예요. 정관 사업자 등수 보면 그 회사 주된 영업이 나오잖아. 그럼 주된 영업에 해당되는 것만 매출 잡았나 확인해 보는 거지. 다 맞아. 그럼 매출 1,000억은 감사 끝난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재무제표를 딱 주고 감사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감사 거의 끝났네. 주장 확인한다는 것만 알아도 대강 감사할 수 있겠지. 요 주장을 확인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요거를 accuracy, cutoff, classification 세 개 비교하면 accuracy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나 적절한 금액을 잡았다는 의미야 이게. 그지? 근데 cutoff는 적절한 기간에 들어갔다는 소리야. period. 그 다음에 classification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내가 잡았다는 소리라고 이게. 주장으로 따지면. 이거 이해돼요? 좀 다르지. 금액이 맞아요. 기간이 맞아요. 계정 과목이 맞아요. 그거 확인하는 게 뭐다? 손익 쪽의 감사 목적이라는 거지. 왼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고 오른쪽 박스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얘도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럴 겁니다. 주장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은 트랜지션 캐테고리 5개, 밸런스 캐테고리 4가지, 조금 여력되면 5개, 4개 외워줘도 좋아요. 어차피 뒤에 외울 거니까. 그다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잠깐 8페이지 넘겨보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갑자기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PCAOB라고 해서 번호가 붙어 나오는 게 있죠. 그 번호가 붙어 나오지 않는 염들보다 내용들은 전부 사스야. 근데 중간중간에 PCAOB가 좀 다르게 언급하는 게 있으면 내가 중간중간에 차이점이라 설명한다고 그랬죠. 오늘 처음 나왔네. PCAOB 넘버 9. 우리 사스는요, 이렇게 주장이 되게 뭐다? 많아. 3가지 범주에 이렇게 뭐다? 주장이 4개, 5개,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4개에서 13개 주장이 있는데 상장법인 감사 기준은 오히려 뭐다? 주장 개념이 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몇 개? 그냥 5개로 되어 있어요. 뭐에 구분이 없게? 캐테고리 구분이 없어. 밸런스 캐테고리냐, 트랜지션 캐테고리냐,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디스클로저 캐테고리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장을 5개로 묶었어. 그냥 그렇게 물어봐 그냥. 상장법인은 캐테고리 구분 없이 그냥 5개 주장이 있는데 자, 요거랑 비슷한데 어떻게 묶이는 거냐? 일단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죠? completeness.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나 봐요? valuation and allocation.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existence and occurrence. 요거네. 요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right and obligation. 요거네.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요거 자체가 주장이야. presentation and disclosure가 요게 뭐다? 5번째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게 PCAOB 스탠다드에서 말하는 경영지 주장입니다. 5개. 캐테고리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5개의 주장을 확인하는 게 감사 목적이다라고 상장법인은 조금 주장 개념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왼쪽에 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장법인은 다르게 분류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